남아프리카공화국과의 경기에서 0대1이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직후 대한축구협회 K퍼는 즉각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경기 결과 분석이나 선수 컨디션 점검 차원을 넘어서는 중대한 국면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아직 팬들과 국민들의 감정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대표팀이 스스로 월드컵 32강 진출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에서 긴급히 개최된 이 회의는 마치 폭풍 한가운데서 진행되는 듯한 긴장감과 무게감을 띄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장 중심이 된 질문은 홍명보 감독이 앞으로 12시간 이내로 감독직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남아공전에서 드러난 문제들은 단순한 경기력 저하를 넘어서 심각한 전략적 오류와 팀 운영의 혼란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선수 구성과 경기 운영에 관한 결정들이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는데, 그 중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경기 초반부터 벤치에 앉힌 판단은 축구 팬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큰 의아함과 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한 선수 한 명이 아니라 국가대표팀 내에서 정신적 리더이자 경기장 분위기를 좌우하는 핵심 카드였기에 그의 선발 제외는 경기 초반부터 팀이 방향성을 잃은 듯한 인상을 강화시켰습니다. 이처럼 경기력과 선수 기용에 대한 여러 문제점들이 K퍼 긴급회의를 결정적인 순간으로 만들었고, 단순히 여론을 달래기 위한 형식적인 자리가 아닌 진정한 책임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하게 부각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긴급회의가 멕시코 현지에서 진행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단순히 0대1이라는 점수 자체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이 스스로 운명의 주도권을 명백히 놓쳤다는 점에서 더욱 무겁고 심각한 사태임을 보여줍니다. 남아공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전략은 매우 명확했습니다. 최소한 패하지 않고 무승부만 거둬도 32강 진출의 문턱을 우리 손에 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의 기대를 완전히 배신했고, 경기 종료 휘슬과 함께 상황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뒤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 대표팀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조별리그 통과를 확정지을 수 없는 초조한 위치에 놓였고, 다른 조의 결과에 의존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선수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말로는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 큰 수치이며 축구 팬들과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아공전 경기 직후 현장에 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을 비롯한 K퍼 고위 지도부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경기 결과 이상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회의는 일반적인 경기 후 평가나 전략 재점검을 넘어서 축구 국가대표팀의 명예와 미래가 걸린 중대한 책임 문제를 다루는 자리였습니다. 멕시코 현지에서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통상적인 경기 후 토론 방식과는 전혀 달랐으며 매우 무겁고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단순한 전문적 평가가 아닌 일종의 청문회 성격을 띠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홍명보 감독이 있었습니다. 회의 장소는 팀 숙소 인근의 별도 회의실로 지정되었으며, 정몽규 회장과 기술위원회, 팀 운영진, 미디어 담당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 당시 상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벌였습니다. 당초 예정되었던 40분이라는 시간은 홍명보 감독의 참석과 함께 분위기가 급변하며 1시간 3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회의 시작과 동시에 한 K퍼 관계자가 던진 질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는데, 바로 왜 패하지 않으면 되는 경기에서 마치 압박 상황에 대비하지 않은 듯한 태도를 보였는가? 라는 매우 비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경기력 문제를 넘어 팀 전반의 경기 접근 방식, 중원 통제 실패, 실점 후 대응 부실까지 정확히 짚어낸 핵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남아공전 패배는 단순한 불운이나 우연한 사고가 아닙니다. 이는 경기 전반에 걸친 준비와 전략 부재에서 비롯된 연쇄적 오류였으며, 냉철한 판단과 지휘가 요구되는 경기에서 팀이 스스로 난관을 자초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회의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선발 제외 결정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졌습니다. 체력 문제, 경기 리듬, 전술적 이유 등 다양한 변명이 가능하나, 국가대표팀의 상징이자 정신적 지주인 손흥민을 경기 초반부터 활용하지 않고 경기 흐름이 완전히 무너진 후에야 투입한 것은 명백한 전략 실패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한 명의 선수를 넘어 팀 사기 진작과 상대 압박의 결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선수이기에 그의 벤치 대기는 전술적 도박으로 간주되었으며 너무 이른 시점에 포기한 듯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회의 자리에서 이러한 비판에 대해 선수 컨디션과 경기 계획에 따른 선택이었다고 해명했으나 현장의 냉엄한 현실과 팬들의 기대에 비춰볼 때 설명은 충분치 않았고 분위기를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실제 경기 초반 중원에서 벌어진 분리 현상, 연이은 수비 위기, 공격진의 지원 부재는 당시 계획이 이미 무너졌음을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회의 중 가장 뜨거웠던 논쟁은 실점 이후 전술적 대처의 부실함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실점 후 공격 전환이 지나치게 늦어 골을 넣어야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수비 구조가 신속하게 해체되지 못했고 과도한 신중함이 오히려 팀 스스로가 스스로 문을 닫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 강하게 지적됐습니다. 0대1이라는 스코어는 팀에 치명적이었지만 더 큰 문제는 정신적으로 과감한 도전과 변화를 선택하지 못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김민재 선수의 부상과 교체도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주축 센터백의 교체는 수비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고 만약 팀이 어렵게라도 32강에 진출한다 하더라도 부상과 불확실한 선수 컨디션, 감독 체제에 대한 불신 속에서 토너먼트에 임해야 한다는 점은 또 다른 위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번 회의는 단순한 경기 분석을 넘어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위기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자리였고 그 중심에는 홍명보 감독에 대한 강도 높은 평가와 감독직 유지 여부에 관한 논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바로 홍명보 감독의 거취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회의실 내에서는 크게 3가지 선택지가 치열하게 논의됐습니다. 첫째, 다른 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홍명보 감독을 유지하는 방안입니다. 이는 아직 진출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둘째, 32강 진출이 공식적으로 불가능해질 경우 감독 교체를 준비하는 방안이고 셋째, 가장 급진적인 방안으로 전문성 상실과 대중 신뢰 하락을 이유로 즉각 12시간 내에 감독 교체를 발표하는 방안이 검토됐다는 점입니다. 대한축구협회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현재의 침묵은 단순한 무반응이 아니라 중대한 결정을 앞둔 긴장감과 고요함에 가깝습니다. 만약 K퍼가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형식적인 회의를 원했다면 1시간 30분 가까이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홍명보 감독의 자리가 확고했다면 경기 직후 긴급 청문회와 같은 회의를 개최할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언론 내부에서 12시간 내 해임 발표라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는 것 역시 단순한 추측이 아님을 방증합니다. 우리 축구는 지금 매우 가혹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K퍼와 축구계가 이번 남아공전 패배를 단순한 한 번의 불운이나 사고로 치부하고 운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책임있는 조치를 취할 것인지 선택해야 할 중대한 시점입니다. 책임은 단순한 공식석상의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행동과 변화를 통해 증명되어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 역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진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제는 K퍼가 이 책임을 말로만 끝낼지 아니면 12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실질적인 결단으로 이어갈지 그 귀추가 전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폭발적 K퍼 내부 회의가 있었다면 국제 언론의 반응은 우리 팀의 자존심을 더욱 강타하는 두 번째 파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배 자체보다 더 아픈 것은 전 세계 축구계가 이 패배를 바라보며 던지는 냉철한 질문들입니다. 어떻게 자력으로 32강 진출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서 스스로를 벼랑 끝으로 몰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즈는 남아공의 승리를 A조의 큰 충격으로 묘사하며 우리 팀이 3점과 감점 득실차로 조별리그를 마감하며 불안한 기다림에 빠진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점수판을 본 것이 아니라 우리 팀의 입장이 근본적으로 뒤바뀐 현실에 주목했습니다. 무패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었던 우리 팀은 이제 다른 조의 예상치 못한 결과에 기대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영국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 스포츠는 이번 패배를 3위 팀들의 경쟁이라는 더 큰 맥락 속에서 분석했습니다. 48개 팀 규모의 월드컵 체제에서 한 조의 작은 실수가 다른 조의 결과에 의해 곧바로 처벌받는 복잡한 시스템이 우리 팀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라는 세계적인 선수들을 보유했음에도 3위 팀들의 점수 계산에 의존해야 한다는 현실은 팬들뿐 아니라 축구계 전체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일본이 스웨덴과의 경기 전까지 무패를 기록하며 F조를 선두로 달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과 스웨덴 경기 결과가 우리 팀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현지 언론에서도 즉각 주목받았으며 우리에게는 생사와 직결된 경기 결과가 단순한 다른 조의 경기 이상으로 중요해졌음을 의미합니다. 만약 F조 경기 결과가 3위 팀들의 점수나 득실차를 끌어올린다면 우리 팀의 32강 진출 가능성은 더욱 희박해질 것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제 우리 대표팀은 오로지 자신의 경기력과 결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경쟁국인 일본의 경기력과 성적까지 지켜보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일본 언론도 이 상황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풋볼 채널들은 홍명보 감독의 손흥민 선발 제외 결정을 강하게 비판하며 생사가 걸린 경기에서의 중대한 전략적 실책으로 평가했습니다. 일본 언론 특유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우리 축구를 바라보며 그들은 큰 목소리 없이도 우리에게 불편한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팀의 가장 큰 리더가 벤치에 있었는가? 왜 충분한 압박을 만들지 못했는가? 왜 실점 이후 전술적 반응이 그렇게 느렸는가? 등은 우리 자존심을 더욱 뼈아프게 찌르는 문제 제기입니다. 일본의 주요 스포츠 매체들인 야후 재팬, 재팬 스포츠, 스포니치, 니칸 스포츠, 사커 다이제스트 등은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루면서 단순한 점수차를 넘어 경기 운영과 전략 실패,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미래에 대한 논의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F조에서 주도권을 잡고 마지막 경기를 앞둔 상태인 반면 우리는 다른 경기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 속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대조적인 상황은 우리 축구의 자존심을 뼈아프게 건드리는 현실입니다. 누구도 인정하기 쉽지 않지만 현재 32강 진출의 일부 해답이 경쟁국인 일본의 경기 결과에 달려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남아공과의 패배는 단순한 한 경기 패배 이상의 깊은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국제 언론의 반응은 K퍼가 더 이상 침묵하거나 시간을 끌 수 없도록 강력한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충격을 이야기하고 미국 언론은 3위 팀 계산을 언급하며 일본 언론은 손흥민의 선발 제외를 집중적으로 지적하는 가운데 남아공 현지 언론은 역사적인 승리를 축하하는 상황은 단순히 한 경기 패배를 넘어 우리 축구가 직면한 근본적인 위기와 도전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점수판의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충분한 스타 선수와 경험, 전술적 위치를 가진 팀이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의 결과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는가? 라는 근본적 질문이 핵심입니다. 앞으로의 12시간은 홍명보 감독의 미래뿐 아니라 대한축구협회가 우리 축구의 명예를 지킬 용기와 책임을 가졌는지 아니면 팬들과 국민들을 실망 속에 남겨둘지를 결정하는 중대한 시간대가 될 것입니다. 남아공과의 경기는 결과적으로 점수판에는 0대1로 기록되겠지만 우리가 이 패배에 어떻게 대응하고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만약 책임이 입박에만 머무른다면 진정한 변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실질적인 변화와 결단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스포킹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만약 이번 K퍼의 결정이 12시간 내에 명확한 답변과 행동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홍명보 감독이 계속해서 국가대표팀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즉각 감독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보십니까? 다음 영상에서는 더 깊이 있는 소식과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